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두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부터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졸린 눈으로 더듬더듬 스마트폰 집어가지고 시간 확인하고 중요한 연락 온 거 없나 확인합니다. 저도 이불 속에서 일단 휴대폰을 집어 들고요. 저는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 뉴스 이슈도 함께 보고 있죠. 역시 아나운서셔서 뉴스 확인까지. 네, 열심히 직업 하고 정신이 있습니다. 투철하시네요. 근데 오늘의 날씨 확인할 때 혹시 이거 확인 안 하시나요? 당연히 확인하죠. 특히 이 요즘처럼 겨울철부터 봄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히 확인하고 마스크도 단단히 쓰는 편입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뜨면 오늘도 우중충한 날이겠구나 좀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기분인데요. 이 시간에는 반갑지 않은 단골 손님, 공기 쓰레기,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주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라든가 자동차, 또 이제 지하철, 또 이게 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지 털기가 직업인 배규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진규 교수입니다. 이번 방송 시간이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다들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건데요. 평소에 언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좀 느끼고 계세요?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막 빨간불이 되면서 화를 내면은 이게 밖에 미세먼지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런 걸 좀 체감하긴 합니다. 저는 목이 칼칼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네, 미세먼지가 높아지면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예, 되게 맞아요. 민감한데 미세먼지가 심하면 확실히 네.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 거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하늘이 파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파란 하늘을 자주 봤는데 네.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진 건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할아버님 댁이 옥천 산골이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렇게 자주 갔거든요. 자주 가가지고서 뭐 옥수수도 거먹고 시골에 평상이 있어요. 이 평상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북두칠성도 보이고 뭐 은하수도 보이고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대전에 와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일까 그러면 대전에 공해가 좀 심해서 그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라는 말 자체를 들은 건 얼마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 공해라고 그냥 묶어서 얘기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아마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실은 이제 한 60년대쯤 되는 이제 우리가 산업이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런 미세먼지를 내뿜을 만한 그런 데가 공단이나 이런 데 일부밖에 없었어요. 실은 이제 시골이나 이런 예. 데서는 저기 나무 같은 걸 떼잖아요. 예. 거기에 연기가 가득한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연기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뭐라고 하겠어요? 미세먼지.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좋았네.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수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5년에 그때부터 측정했는데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78, 1 立方미터에 78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35 작년에 반으로 그러니까 줄었네요. 예, 그런 수치들도 이제 네. 객관적으로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해서 안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이제 미세먼지가 준 건 위에네요, 사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긴급문자 알림이 계속 오니까 아 미세먼지 내가 나가서 보지 않아도 집 안에 있으면서도 미세먼지가 가득 찰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미세먼지 기록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1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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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2000년 전이네요. 삼국사기에 예, 네. 오 이런 게 있어요. 우토라고 예. 비우, 흑토. 아, 우토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신이 노여움을 어찌 감당을 못 하셔가지고 눈비 대신에 흙을 내리셨다. 그게 우토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에도 1702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연무, 연기연, 안개무. 뭐 지금 생각하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스모그 같은 게 그 당시에는 연무로 기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 역사에도 지금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기록에 간간히 남아 있었다는 거. 그 점을 조사하면서 알게 됐네요. 많은 걸 찾으셨네요.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세먼지가 제 생각에는 좀 최근에서야 이슈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미세먼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해서 실은 이제 울산공단이나 이런 데 거기 할 때는 우리가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왜? 그게 우리가 산업의 성장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 수준이나 그래서 지금도 보면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 그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더 문제니까. 결국 미세먼지가 갑자기 최근에 하루아침에 생긴 게 그건 아니라 아니다. 예전부터 주로 함께 왔는데 저희의 인식이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위협의 존재인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신조어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네. 맹수지의 깜짝 퀴즈. 아, 이런 거 생겼네요. 와. 오늘 제 코너가 있어요. 네. 기대됩니다. 처음입니다. 네. 네. 이야, 짠! 이런 것까지. 네. 아, 바로 오늘 미세먼지 신조어 알아보기 신조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신이 없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가벼운 것부터 준비했습니다. 짠! 사만삼일. 아, 좀 예측이 되시죠? 네. 네. 괜찮은 거 같네요. 이건 뭐? 3위는 제 친구 이름인데. 4만 4호는 들어봤는데. 그쵸. 그냥 눈치로 맞춰야죠. 뭐 미세먼지 있으니까. 3하는 이제 3일은 춥고 4일 동안은 미세먼지가 많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야. 사만사온이라는 우리나라 그 겨울철 네. 특징에서 그 온 대신 미세먼지에 미자를 넣어서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다음은 두 번째. 네. 짠! 아이고. 에어 노마드죠. 다 영어로 돼 있네요. 네. 어질어질한데요. 뜻인데 너무 왠지 그래도 창현 씨는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노마드죠.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네. 노마드족이라는 게 이제 유랑민, 그렇죠. 네, 육민 이런 뜻이거든요. 아, 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제가 그 속초에서 미세먼지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인천에 사는데 남편은 이제 인천에 있고 얘하고 이제 그분만 속초에 와서 여러분 인천하고 속초하고 미세먼지가 엄청 다를 거라고 느끼잖아요. 네. 예, 그렇게 직접
네. 이동하시는 분. 역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그러네요. 이런 말까지 생겨난 건데요.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를 찾아서 마치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분을 뜻하는 에어 노마드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네. 합니다. 이거 다 실제로 있는 말들이죠?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토피가 아주 심한 난치성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미세먼지 환경이 되면은 굉장히 또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면역 치료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뭐 다른 데 놀러 갔는데 거기서는 엄마 여기 있으니까 난 너무 좋아. 이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말까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신조어 보겠습니다. 아, 환타. 광고 자신감이 아닙니다. 좀 생기려다가 네. 야, 광고 의욕이 확 아니고요. 꺾이네요. 그 익히 아시는 그 이름 아니고요. 아니, 네. 저희 마시는 게 의사들은 이제 환타를 어떤 걸 환타라고 하냐면은 응급실에 그분만 오면 환자가 많아져요. 그럼 환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환타 오셨다고 하는데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벤틸레이션 타임, 환기 타임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느낌 맞습니다. 왔어요. 느낌 오셨죠? 환기라고 하려는데. 바로 그 느낌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365일 항상 소홀히 하면 안 되는 환기. 그 환기를 해야 되는 시간, 그 환기 타임을 통해서 환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저기 한 글자 딱 들어갈 만한 공간만큼 띄워놨는데 그거를 못 봤네. 네. 그러네요. 환타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신조어까지 생겨났다는 건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신조어들이 익숙해지기보다는 미세먼지가 좀 사라져서 과거로 추억할 수 있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 솔직히 다 알고 계셨나요? 아. 조사하면서 솔직히 환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한탄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인데요. 예. 미세먼지랑 네. 초미세먼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딱 듣기에도 이제 뭔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예.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근데 어쨌든 1000분의 10ml. 그러니까 100분의 1ml예요, 사실. 눈에 보일 수가 없죠. 예, 그렇고 초미세먼지는 이제 울트라죠. 그보다 더 작으니까 2.5 마이크로미터니까 1000분의 2.5ml니까 뭐 거의 그것도 뭐 보일 수가 없는 건데 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를 이제 의학적으로 나누는 가장 이제 큰 이유는 둘 다 이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선이 있어요. 코에는 코털이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면 점막이 있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폐 쪽으로도 이제 계속 막아주는 어떤 저지선이 있는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지선을 뚫고 피하죠. 예를 들어서 점막이 있다. 점막에 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는데 큰 먼지는, 작은 먼지는 달라붙지 않고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통과되는 것도 문제인데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몸에 더 잘 통과돼서 우리 몸 더 깊숙이 박혀가지고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우리 문에 문틈이 있는 식으로 혈관에도 미세한 틈이 있거든요. 그 틈을 타고 들어가요. 뭐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초미세는 틈을 더 잘 타고 네.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초미세먼지를 좀 더 그 농도나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관측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줄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중국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잘 산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거기서 미세먼지가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의 어떤 그 원천이 결국 석탄이 한 60% 정도 차지해요. 근데 석탄은 이제 고체 연료에 의해서 그 오염 미세먼지가 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중국 제품 아닌 게 없잖아요. 이제 세계의 어떤 공산품의 생산 기지가 중국이 되니까 그 물건을 생산하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쓸 거죠. 그래서 2009년에는 세계 에너지를 그동안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2013년에 그런 우리가 스모그 현상을 겪었던 것도 이런 에너지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환경이 부담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는데 겨울철은 춥잖아요. 네. 또 이제 중국 같은 북방 지역은 더 추우니까 난방을 시작하면 난방하는 연료가 또 석탄, 땔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평소보다 다른 계절보다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중국에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이제 북서계절풍이 거기서 불어오면 결국 그 먼지가 이제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오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겨울부터 봄까지가 미세먼지가 많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결국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줄어드니까 결국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오염을 발생시킬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제 많이 농도가 낮아지지 않았나.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않겠나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코로나19가 와서 그나마 유일하게 좋은 게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좀 많아진 걸로 봐서는 네네네. 중국의 그 공장의 락다운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추정은 해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미세먼지도 상당량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디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업장, 이제 뭐 제철소라든가 뭐 이렇게 시멘트 공장 같은 데 보면 굴뚝 있잖아요. 네. 굴뚝으로 이제 뭐 유해한 가스를 내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그런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다 전기로 하잖아요. 그 전기로 어디서 나와요? 결국 이제 발전소에서 근데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화력 발전 이제 석탄을 떼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기 생산하는 데서도 이제 미세먼지가 나오고 자동차라든가 선박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미세먼지가 이게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농촌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을 사육한다 할 때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암모니아들이 초미세먼지를 이렇게 만드는데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제 많이 생기고요. 또 자연적으로는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또 산불이 많이 날 경우에 캘리포니아도 이제 공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깨끗하지만 산불이 나면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미세먼지 오염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미세먼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없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바닷가에서도 파도가 치면 포말이 돼서 바다에 뭐 염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날려가지고 해염 입자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그런 먼지가 생깁니다. 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성 미세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뉴스에 죄 없는 고등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등어를 구울 때 뭐 그게 대기 오염에 주범 해가지고 물음표 찍고서 뉴스에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고등어 자체가 대기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차지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등어를 구울 때 순간 나오는 미세먼지가 2,400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가 나쁨이다 이럴 때는 80에서 100 사이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미세먼지가 뭐 나쁨, 매우 나쁨에 한 25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순식간에. 근데 고등어를 밖에서 구워요? 되게 안에서 굽잖아요. 네. 갑자기 실내 미세먼지 온도가 바깥보다 25배까지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고등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굽고 튀기는 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있잖아요. 네. 이 삼겹살도 1,400까지 올라가요. 아. 그러면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에 1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타 그러지만 환타는 결국은 뭐냐? 조리, 특히 튀기거나 굽거나 한 다음에는 환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뭐 특정한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어떤 주변 환경, 그리고 실내 환경 이런 것들은 사실 사계절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공장도 계속 돌아갈 거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겨울에서부터 봄철 이때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실은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공기 중에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기 중으로 나오면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바람 바람에 따라. 따라서. 예, 그래서 어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공기 중에 따뜻한 공기를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희석이 된다는 그런 건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가 잘 순환되는데 또 어떨 때는 이제 찬 공기가 밑에 깔리면 이제 차니까 무거워서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기 정체 이럴 때는 이제 배출되면 거기에 이제 농축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제 대기 정체 상태 때는 굉장히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날씨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왜 우리가 비가 온 다음 날에 밖에 나가보면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조금 적은 느낌을 전 많이 받거든요. 미세먼지가 뭐 비에 씻겨 내려간다 이런 말 때문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비가 올 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공기 중에서 이제 빗방울은 한 1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빛 사이로 아주 젊으시니까 빛 사이로 막갈 정도로 그 얘기는 이제 빗방울하고 빗방울의 간격이 상당히 있다.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실은 이 빗방울로 먼지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희석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소나기처럼 억수로 많이 올 때는 이 먼지도 피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식혀가지는 않고 왜냐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혀간다. 그래서 강수 효과가 있으려면 비가 상당히 와야 된다. 네. 이렇게 알면 알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이정원의 잡학사전에서는 경각심에 기름을 붓는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돌려가지고 7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1952년이었는데요. 12월 그때도 겨울이었네요. 엄청난 안개가 런던 시내를 뒤덮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레이트 스모그라는 사건인데요. 당시에 스모그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사진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도록 주문을 걸어보겠습니다. 오, 자, 그레이트 스모그. 사진 다들 잘 받으셨죠? 네. 예. 뿌여져가지고 심각하네. 잠깐 닦아야겠어요. 이거. 뿌여졌어요. 정말 앞이 안 보이네. 네. 이제 자, 보인다. 햇빛이 차단되어가 낮에도 깜깜해진 상태인 것 같고요. 가시거리가 1m였대요. 1m요? 손을 뻗으면 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저는 창현 씨가 안 보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네요. 잘생긴 얼굴이 안 보여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못 다니죠. 극장 스크린이 안 보여서 영화 상영을 못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 스모그의 성분인데요. 추워졌으니까 불을 많이 떼잖아요. 네. 화석연료 사용량이 크게 늘고 그 당시 전차, 디젤로 운행을 했고 발전소, 공장 쌩쌩 돌아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아황산 가스 그리고 이산화황 이런 가스들이 엄청 나온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대기 정체 현상이 일어나서 매연이 도시에 꽉 갇혀버린 겁니다. 이 상태가 일주일간 지속이 됐는데요. 그 피해가 사망자가 12,000명. 사망자가요? 네. 10만 명 이상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영국에서는 공기청정 대기법을 제정해서 대기 오염을 통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요.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대기 오염 심각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 알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원의 잡학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도대체 이 미세먼지 네. 1급 발암물질이라고도 하는데 네.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 볼까요? 아유, 뭐 왠지 일타 강사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좀 쉽게 한 4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자, 첫 번째,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뭐죠? 발암물질입니다. 자, 그럼 바람이 뭐죠? 암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바람. 근데 바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암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암이 제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미세먼지 암은 생길 수 있는 암. 왠지 폐암이 가장 많이 생길 것 그렇죠. 같습니다. 폐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일단 폐암. 휴. 내려가는 데 따라서 걸리는 거니까 네. 이제 코에서 후두 쪽도 생겨요. 그 다음에 폐. 근데 여기에 기관지하고 뭐 폐만 있나요? 또 뭐 있어요? 우리 음식물을 꿀꺽. 위. 위보다 위에 식도. 식도 그렇죠. 네, 식도암이 있습니다. 식도 같은 위장관계 암도 많이 생겨요. 위암도 많이 생깁니다. 대장도 그렇습니다. 이런 쪽 암들이 발병률도 증가되지만 암이 걸렸을 때 특히 조기 사망률이 더 증가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걸렸는데도 더 진행이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죠. 자, 이것만 있는 거냐 하면은 이것 말고도 있어요. 아, 전혀 미세먼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따라서 걸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도 생겨요, 또. 희한하게. 또 뭐가 있냐? 신장암도 많이 생깁니다. 신장암, 방광. 아니, 미세먼지가 뭐 소변을 따라가나? 이상하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도 많이 생깁니다. 이거 왜 그러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질병 다 생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눈 따라 접촉되는 데 따라서 그대로 와요. 눈, 각결막염. 또 뭐가 있을까요? 코. 코는 뭐가 생길까요? 비염. 그렇죠. 예.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코로나 생기고서 좋은 게 마스크를 쓰니까 비염이 안 오더라. 특히 환절기 때, 겨울에. 그 다음에 후두염. 그렇죠? 그 다음에 피부에 아토피 같은 거. 따라가서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다 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미세먼지는 폐로 들어오는데 왜 심뇌혈관 질환이 잘 생기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심뇌혈관 질환도 잘 생깁니다. 심, 뇌, 혈관. 주로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혈관에는 문틈처럼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미세한 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폐로 들어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거기 있다 폐로 지나가는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폐로 지나가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은 얘가 온몸을 돌 수가 있는 거예요. 온몸을 돌아갑니다. 혈관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 혈액이 막혀요. 혈액이 막힌다는 것보다도 이물질이 들어왔어. 그럼 무슨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면역 반응? 그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생긴다고요? 염증 반응이 생겨요. 그러니까 혈관에 심혈관 쪽에 이게 먼지가 들어가면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면은 혈액이 찐득찐득해져요. 혈액 내에 여러 가지 염증 매개 물질이 나오게 되면서 뭐가 생기게 되냐 하면은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 염증 물질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생기니까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요. 또 여기에서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서 혈전이 생겨요. 혈전. 혈전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피딱지라고 보면 되죠. 혈전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런 혈전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은 심장에 가서 발생하면은 협심증이 되고 뭐 심근경색이 되고 그리고 뇌로 가서 생기면은 뇌경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첫 번째 아까 이 질문 드렸죠. 신장, 방광, 유방 이쪽이 왜 많이 생기고 아니 왜 많이 생기고 왜 사망률이 왜 올라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요. 발암 물질이. 혈액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신장이나 방광 쪽에 특화된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거기를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신장암, 방광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것이 생깁니다.
이거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면은 방광암, 신장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기면서 유방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암이 생기기도 하고 이미 기 생긴 사람들은 이거를 촉진시키는 인자가 돼요. 생성을 촉진시켜요. 혈관이 거기서 암세포 내에 신생혈관이라는 걸 만들면서 암 생성이 커지면서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우리 많죠? 뇌 하면은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게 보통 뭐예요? 치매? 네, 치매, 그렇죠. 아, 예. 치매 걱정들 많이 하는데 미세먼지도 결국은 호흡으로 갔다 이제 혈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혈관으로 넘어가면은 미세한 혈류 장애가 생깁니다. 미세먼지가 조그만 거니까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세한 혈관에서 혈관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은 미세 혈류 공급 장애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어떤 계산을 하고 이런 역할을 대뇌 피질이 하는데 대뇌 피질 쪽으로 혈액 공급이 덜 돼요.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되신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신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우울증도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바람으로 작용한다, 눈, 뭐 아토피, 비염 뭐 이런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후두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전신적인 거를 갖다가 폐만 국한시키지 말고 혈관 쪽으로 넓혀 나가시면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는 4가지라고 하셔서 질병이 4개인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많네요. 전신이네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뭐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녔던 때가 한때 있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지금은 예. 코로나19 때문에 예. 다들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마스크가 미세먼지 예방에도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만 해도 이제 그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좀 돌아다니다 보면 목이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여기를 가리고 나니까 목은 따끔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눈은 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보안경을 쓰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특히 이제 KF라고 하는 게 이제 코리안 필터잖아요. 94%까지 막아줄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누구랑 비교하냐에 더 다르겠지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공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 전체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깨끗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 미국 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한 29,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한 20, 런던 같은 경우는 한 18.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2019년에 한 42. 그래서 한 2배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평균 미세먼지 농도. 그렇죠. 연평균, 네. 연평균 정도로. 그럼 일본은 가까운 일본 어떠냐? 선진국 되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일본은 한 16, 도쿄. 굉장히 깨끗하죠. 저희보다 훨씬 그렇죠. 우리보다 낫네요. 훨씬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잘 관리하고 온 거죠. 선진국들은 이제 런던 스모그를 겪으면서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관리를 이제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이제 우리도 그런 수준까지 갈 거라고 생각되고 중국은 어떠냐 한 63. 우리나라보다 1.5배 정도 많겠죠. 아이러니하게 이제 바람이 겨울철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이 높고 우리나라, 일본. 근데 이게 거꾸로 됐으면,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미세먼지 낮고 우리나라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이제 많이 개선돼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3만 불 좀 넘는데 중국은 인구도 많고 한 15,000불 정도. 결국은 이제 국민소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런던 스모그 같은 큰 사고를 겪으면서 일부 선진국들은 이 미세먼지를 아주 잘 관리를 해온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관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법치국가니까 그 법을 만들고 아까 청정대기법을 만들고 그래서 규제를 하고 우리도 옛날에 연탄 떼다가 예. 연탄 떼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연료를 개선하고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니까 또 이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 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 전에는 안 하다가 2013년에 중국 국민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그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선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늦은 셈이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도 실은 이제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뛰어야 되느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이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서 이제 줄여졌고요. 최근에 2018년에 미세먼지 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5년마다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이제 실천하겠다. 국내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자. 그래서 이제 뭐 석탄 발전소를 이제 막 폐기하는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디젤 경유차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노후차들 이제 폐차하는 그래서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이게 전환하는 그런 쪽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실내 공기질을 또 관리해주고 그리고 고농도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또 겨울철에 지금 계절 관리제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네. 그 높을 때 이제 좀 어떤 배출을 좀 줄여서 좀 농도가 높은 그 빈도를 좀 줄여나가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국제협력 또 해서 중국하고 한중 뭐 장관회의도 하고 2000년부터는 이제 한중일 그 국가 연구기관들이 미세먼지가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이제 측정하고 이런 모델링도 하고 뭐 이런 연구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과학적인 연구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연구 사업도 지원도 하고 굉장히 이제 여러 방향으로 정부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방법들을 듣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해결될 거라는 희망찬 믿음이 좀 생기는데요. 네. 하지만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최근만 봐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마 좀 슬기롭게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창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속설에 관한 오해와 진실인데요. 짜잔. 먼지를 많이 먹은 날은 삼겹살로 씻어내린다. 제가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미세먼지 많은 날만 먹는 건 아닌데 이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뜨는 날에는 뭔가 이걸 핑계 삼아서 먹으면 이 미세먼지들을 삼겹살이 데리고 내려가는 그런 좀 속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건 참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뭐 네. 기자분들도 질문하고 요 방송국에 오면 계속 질문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삼겹살 구울 때 순간 미세먼지 농도가 1300에서 1400. 그럼 미세먼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것 같고 사실 이제 먼지가 많은 날간 뭘 먹어야 돼요, 교수님 하고 물어보면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물을 드시게 되면은 이 기관지 이쪽하고 구강 점막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촉촉하게 젖죠. 아무래도 젖게 되면은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한 단계 필터링을 해주게 되거든요. 또 물을 많이 마시면서 우리가 기관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점막 성분하고 섞이게 되면서 이게 가래로 변해서 또 퇴출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 날 약은 물입니다. 그럼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먹는 더 많이 게 드시면 좋을 것 필요하겠네요. 같습니다. 예. 삼겹살, 이걸 핑계로 좀 먹으려고 했는데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야 되겠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안개가 낀 날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 안개가 끼면은요,
이 바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세먼지 농도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개 끼고 뭐 좀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은 날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보면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힘들게 뭐 운동하면서 미세먼지까지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안개가 낀 상황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개가 낀 날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벼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칭 정도로 해가지고서 하고 좀 안개가 거쳤을 때 여러 가지 활동력이 좀 올라가는 운동 같은 거는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이렇게 뽀여면 이제 이게 안개인지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건지 맞아요, 맞아요. 구분을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안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야가 한 1km 이상도 안 보여요. 굉장히 가까운 몇백 메타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햇볕이 나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이게 물방울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햇볕이 나도 안 없어지는, 그거는 이제 물방울에다가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연무라고 했죠. 실제로 이제 스모그도 이제 연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때 색깔은 약간 또 황색이라든가 젓갈색, 또 보이는 거는 또 한 1km에서 몇 킬로 또 보이는 거고,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으면서 아까 그 연무는 이제 기상적인 그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영향을 받는 거고, 아니 그 안개는, 그리고 연무는 이제 대기 오염 현상이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뭔가 출근할 때는 좀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좀 지나서 없어지면 아 이거 연무구나,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앱을 켜놓고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니, 박사님께서는 예전에 축구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안개가 잔뜩 낀 날에 축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기분이 좋거든요. 아침에 나갔을 때 새벽에 안개가 잔디. 쫙 껴있으면 왠지 내가 부지런한 것 같은 느낌이 상쾌하고. 들고 네. 상쾌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몸 건강을 생각하셔야 될 나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게 애매하죠. 이게 제가 꽁꽁 숨겨놨던 색깔인데요. 환타군요. 네. 예.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그 실내하고 실외하고 미세먼지 심한 날도 실내하고 실외 미세먼지 차이가 한 20%에서 30%그 정도밖에 안 난대요. 실내가 20-30% 낮고 실외가 높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도 분명히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고등어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고등어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뭘 굽고 튀기고 하다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순식간 또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창문을 좀 열어놓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왕이면 좀 열어놓은 김에 청소도 좀 하세요. 근데 청소기 돌릴 때 진공 청소기 돌리지 마시고 물걸레로 청소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환기는 이제 공기를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네. 깨끗한 공기하고 좀 더러운 공기를 바꿔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이 더러우면 또 실내가 깨끗하면 환기를 시키면 안 되잖아요. 밖에 거 들어오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가 이제 조리를 할 때다. 이럴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굉장히 이제 높아지니까 실내 공기가 더럽다는 거죠. 밖의 공기보다. 그럴 때 이제 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환기라는 거는 결국 네. 필요해서 우리가 환타를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환타는 맞습니다. 이게 하루에 몇 번 해야 되고 또 한 번 할 때 얼마나 해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뭐 정답은 사실은 없지만 네. 일단 뭐 조리를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열어놓고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식사하고 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음식 냄새도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리하고 식사하고 나서 하루 3번 정도 한 10분 정도 해주면은 아주 심한 날도 그 정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환기하고 또 안개가 심한 날에는 격한 운동을 삼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상현의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것이다. 저는 미세먼지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아주 미세먼지가 구석구석 다 예. 다닐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환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면서 정말 중요하고 만병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발자국이다. 발자국. 미세먼지가 갑자기 어느 곳에서 확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그 흔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자국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발자국을 안 남기긴 사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발자국을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시적인 아, 표현이십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미세먼지는 그림자다. 예, 우리 뭐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그냥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림자를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예, 그래서 저는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다들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그냥 저기 미세먼지는 인공재난이다. 예. 여러 가지 오늘 시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요. 뭐 이정원 박사님이 미세먼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또 단장님께서 이제 미세먼지는 불을 사용하면서 그 불 조심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불 조심해야 되는 인공재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야, 좋네요. 제가 이 4가지 키워드를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인류 번영의 그림자이며 인류 발자취가 남긴 발자국이다. 인공재난으로서 미세먼지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만병의 근원이 될 것이니 잘 예방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와, 엄청난 순발력이네요. 정리를 이렇게 잘해주시는. 이 가장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겨울철에 춥고 코로나19에 외부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종일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두려워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고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잘 활동하시면 나중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